자, 모두 주목하십시오. 현재 미국 경제는 5월 소매 판매 호조와 ISM 제조업 지수인 PMI의 5개월 연속 확장 등 겉으로는 독보적인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지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도체 부품발 인플레이션이라는 시한폭탄과 함께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 중입니다. 본격적인 팩트체크에 앞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진짜 돈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캐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고성능 메모리를 시장에서 싹쓸이하면서 일반 소비자용 D램과 낸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노트북과 닌텐도의 신형 콘솔 가격 인상은 시작일 뿐입니다. 완제품 원가 상승으로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이끄는 6월 FOMC에서 올해 물가 전망치를 3.6%로 대폭 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반도체 부품발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고금리 기조를 장기화시켜 미국 내수 경기를 갉아먹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과거 최고점 대비하여 559억 달러 선으로 극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부과되기 전 수입업체들이 벌였던 사전재고 축소 효과가 끝나면서 수입이 급격히 둔화된 결과입니다. 여기에 금과 컴퓨터 등의 수출이 월 3,27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적자 축소를 견인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하는 강력한 강달러 환경 속에서도 미국의 무역 지표는 단기적으로 탄탄하게 방어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애플이 인텔의 차세대 공정과 파운드리 예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물론 플래그십 칩은 여전히 TSMC가 90% 이상 전담하고 인텔은 저가형에 한정되지만 이는 완벽한 탈 TSMC라기보다 미국 본토 내에 복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의 신호탄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품귀의 가장 큰 수혜자인 동시에 킹달러와 중동 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극단적인 디커플링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흡수하며 가격 결정권은 완벽히 우리에게 넘어왔고 사상 최대의 수출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심지어 국내 반도체 대장주 거래량의 60%에서 70%가량이 본질적 가치와 무관한 파생상품, 해지 및 기계적 알고리즘 거래, 즉 감마 스퀴즈로 채워질 만큼 글로벌 유동성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된 거대한 착시 현상입니다. 문제는 환율과 물가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돌파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중동 평화 MOU 진전으로 국제유가 WTI가 76달러 선으로 다소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와 원유 가격은 여전히 폭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환율로 인해 국내 수입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출래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출 대기업만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뿐 국내 자영업자와 내수 소비는 고금리 고물가에 짓눌려 무너지는 극단적인 K자형 양극화 불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경제 환경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비용 인플레이션과 강달러 환경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기준은 상승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과 공급망 내 독점적 지위입니다. 자, 수혜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수혜 섹터는 반도체 최상단인 메모리와 파운드리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는 완전한 판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단가 인상으로 인한 마진 폭발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글로벌 공룡 마이크론과 인텔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핵심 장비주입니다. 빅테크들의 독점적인 설비 투자 경쟁으로 인해 장비 주문이 폭주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킹달러 결제 시스템 덕분에 환차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장비 대장주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KLA, 그리고 노광장비 독점 기업인 ASML이 이 막강한 수혜를 누립니다. 세 번째 수혜 섹터는 에너지와 AI 인프라 설비입니다. 중동 리스크 장기화 속에서 원자재 가치 상승의 수혜를 입는 엑스모빌과 쉐브론, 한국석유 SO일 같은 정유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에 필수 전력망을 쥐고 부르는 게 값이 된 버티브, 이튼,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그 주인공입니다. 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피해 섹터도 명확합니다. 첫째는 원가 압박을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소비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닌텐도, 델, HP, LG전자 같은 세트 및 가전 완제품 기업들입니다. 또한 고환율로 수입 단가가 폭등했으나 제품가 인상이 어려운 포스코홀딩스, 한국조선해양, 라겔락 같은 전통 제조업도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물가 고금리로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하며 내수 소비 위축을 정면으로 맞은 아마존 커머스 부문과 이마트, 롯데쇼핑 같은 유통 섹터, 그리고 전기차 캐즘의 부품 원가 상승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테슬라, 니오,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같은 전기차 및 배터리 섹터는 당분간 매서운 역풍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럼 전체 흐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품귀와 달러 인덱스 100돌파라는 거대한 축 위에서 미국은 완제품 가격 인상이 PC 물가 상향으로 이어져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동시에 관세 효과와 수출 호조로
무역 적자가 반토막 나는 복수 공급망 구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단가 폭등으로 대장주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수출 착시를 누리고 있지만 뒤편에서는 고환율 장기화로 원자재 수입 비용이 폭등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막히면서 내수가 붕괴되는 극단적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의 돈줄이 마르고 강달러가 지속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어설픈 경기 민감주나 완제품 가전주를 섣불리 저가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상승한 부품 원가를 최종 고객에게 당당하게 전가할 수 있는 핵심 공급망 최상단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 증설의 물리적 필수제인 전력 인프라 대형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것만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파도를 냉정하게 읽고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